아이가 자꾸 기침을 하네요. 그냥 감기겠죠? 글쎄요. 맥이 좀 이상한데요. 용두공원에서 놀던 아이들이 줄줄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던 부모들. 하지만 40년 경력의 한의사 할아버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소방관 출신, 수질연구원, 시청 공무원 출신 친구들과 함께 조사를 시작하자 1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연못 밑에서 나온 것들을 본 온 동네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네 할아버지들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용두공원에서 놀던 아이들이 자꾸 아프자 하필이면 한의사 할아버지가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아침의 일상, 따뜻한 햇살이 용두 경로당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었어요. 정한수는 늘 하던 대로 아침 일찍 경로당에 나와 차를 우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그는 작은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용두동의 아침은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하고 아이들이 학교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수는 이 모든 풍경을 사랑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4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을 돌봤거든요. 비록 지금은 은퇴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의사였어요. 작은 손에 신호 한수 할아버지. 경로당 문이 덜컥 열리며 7살 민준이가 뛰어들어왔어요. 뒤따라 민준이 엄마인 영희 씨도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민준이가 자꾸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요. 한수는 무릎을 굽혀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맥을 짚었습니다. 이건 그의 오랜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준이의 맥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심장 박동이 조금 빠르고 뭔가 불안정했습니다. 민준아, 요즘 몸은 어때? 어디 아픈 데 없어? 아니에요. 그런데 눈이 좀 따가워요. 기침도 나고요. 한수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아이의 손등을 자세히 보니 작은 발진이 생겨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며칠 전부터요. 공원에서 놀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순간 한수의 마음 한구석이 움츠러들었습니다. 40년 넘게 환자를 봐온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감기나 알레르기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 민준이가 돌아간 후 한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용두공원 근처를 지나가다가 또 다른 아이를 만났어요. 9살 수진이가 엄마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안녕.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진이도 민준이와 비슷했어요. 기침을 하고 있었고 눈을 자꾸 비비고 있었습니다. 한수가 수진이의 손을 잡아보니 역시 작은 발진이 있었어요. 어머, 할아버지가 보시니까 어때요? 수진이가 며칠째 이러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혹시 수진이도 공원에서 많이 놀았나요? 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매일 갔거든요. 한수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두 아이 모두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용두 공원에서 놀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랜 친구들. 한수는 서둘러 경로당으로 돌아왔어요. 마침 오랜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길수가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어요. 30년 넘게 소방서에서 일했던 길수는 여전히 딱딱한 군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강명희가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명희는 평생 물과 흙을 연구한 과학자였습니다. 구석에서는 서동진이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동진이는 시청에서 도시 계획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은퇴한 지금도 여전히 꼼꼼하고 정확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수의 절친한 친구들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함께해온 사이였습니다. 얘들아, 한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세 친구가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수야? 길수가 먼저 물었어요. 날카로운 눈으로 한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이상한 증상들, 아이들 얘기인데 요즘 동네 아이들이 이상해. 한수는 민준이와 수진이에게서 본 증상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발진, 기침, 눈 따가움. 그리고 무엇보다 맥박의 미묘한 변화까지. 민준이 맥을 짚어보니까 평소와 달랐어. 뭔가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어.
명희가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눈에 관심이 번뜩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공원에서 놀았다고 했지? 그래, 그것도 며칠 연속으로. 동진이가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용두공원 말이지. 거기 최근에 뭔가 공사를 했나? 공사는 안 했는데 요즘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사람들이 있어. 길수가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어요. 그의 움직임에는 여전히 현역 시절의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냄새. 어떤 냄새? 글쎄, 뭔가 탄 것 같은, 화학 냄새 같은? 깊어지는 의심. 길수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30년 넘게 화재 현장을 누빈 그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냄새가 나면서 아이들이 이상 증상을 보인다고? 맞아. 명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과학자적 직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야, 혹시 다른 아이들도 확인해 볼 수 있어? 당연하지. 오늘 오후에 더 돌아볼게. 동진이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나도 공원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볼게. 혹시 모르니까. 네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쌓은 경험이 공통된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수의 과거. 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40년 전 젊은 한의사였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용두동에 작은 공장이 있었어요. 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병에 걸렸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때문이었어요. 그때 한수는 환자들의 맥을 통해 이상함을 가장 먼저 느꼈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놓친 신호를 그가 잡아낸 거였어요. 그 일이 있은 후 한수는 맥진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금 아이들의 맥에서 느낀 이상함이 그때와 비슷했어요. 오후의 확인. 오후가 되자 한수는 다시 동네를 돌았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공원 근처에서 8살 도연이를 만났어요. 도연이도 똑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침, 발진, 눈 따가움. 도연아, 어디 아파? 할아버지, 목이 좀 아파요. 그리고 머리도 띵해요. 한수가 도연이의 맥을 짚어보니 역시 이상했어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몸 전체가 뭔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재회. 저녁이 되어 내 친구가 다시 경로당에 모였어요. 각자 조사한 결과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수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 5명의 아이를 더 확인했어. 모두 같은 증상이야. 길수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공원 주변을 돌아봤는데 확실히 이상한 냄새가 나. 뭔가 화학물질 냄새야. 명희가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공원 흙을 조금 가져왔어. 집에서 간단히 테스트해볼게. 동진이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용두공원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15년 전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토지 매입할 때 누락된 서류가 있더라고. 결심의 순간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각자의 눈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러나서야 할 것 같아. 그러게, 아이들이 계속 아프면 안 되잖아. 길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감으로만 하면 안 돼. 동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류도 더 자세히 찾아볼게.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야. 새로운 시작. 한수는 창밖의 용두공원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공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지금은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은퇴했지만 아픈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이 동네 사람들을 돌봤는데 지금 와서 포기할 순 없지. 한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길수, 명희, 동진이도 각자의 마음속에서 비슷한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각자의 분야에서 사람들을 돕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용두동 황혼탐정단의 첫 번째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4명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힘을 합쳐 국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아직은 작은 의심에 불과했지만 이것이 곧 큰 사건으로 발전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첫 번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출동. 길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소방서에 있을 때도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났거든요. 어젯밤 한수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이들의 이상한 증상. 그리고 공원에서 나는 화학 냄새. 뭔가 이상해. 길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입었어요. 평소처럼 공원에서 운동을 하겠다는 핑계로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 용두공원에 도착하자마자 길수의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닿았어요. 이건. 그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30년 동안 온갖 화재 현장을 다닌 그의 코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는 분명히 화학물질 냄새였어요. 탄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뭔가 썩은 듯한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길수는 천천히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공원 동쪽 구석으로 갈수록 냄새가 더 진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길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는 자연. 길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큰 느티나무 여러 그루가 잎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는 가지 끝부터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무가 죽는다고?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나무집들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가장자리부터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에 탄 흔적은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길수는 무릎을 굽혀 나무 뿌리 근처의 흙을 살펴봤어요. 흙 색깔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검은 빛이 돌고 있었어요. 누군가 여기에 뭔가를 묻었나?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비슷한 현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길수의 과거. 20년 전. 길수가 아직 소방서 화재 조사팀에서 일할 때였어요.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땅에 스며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랬어요. 나무들이 갑자기 죽기 시작했고 흙이 검게 변했었죠. 화학물질이 뿌리를 통해 나무로 스며들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공장에서 직접 흘린 거였는데 지금은 공장도 없고 화재도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길수는 더 자세히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30년 동안 단련된 그의 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흔적들. 길수는 죽은 나무 주변을 천천히 돌아다녔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놓칠 수 있는 작은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나무 뿌리 근처에 작은 파이프 조각이 있었어요. 녹슬고 부러진 플라스틱 파이프였습니다. 파이프 안쪽에는 기름기 같은 것이 날라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길수는 파이프 조각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더욱 진한 화학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묻었거나 버린 거였어요. 연못의 비밀. 길수는 공원 중앙에 있는 작은 연못으로 향했어요. 죽은 나무들이 연못 쪽을 향해 원을 그리며 서 있었거든요. 연못에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더 강해졌어요. 물 색깔도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맑았던 연못물이 약간 탁하고 기름기가 둥둥 떠 있었어요. 설마. 길수는 연못 가장자리에 쪼그려 앉았어요. 물에 손을 담그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신 나뭇가지를 주워서 물을 살짝 저어봤어요. 물 밑바닥에서 검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분명히 화학물질이야. 길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 해가 떠오르면서 공원에 아침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길수는 그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60대 할머니 한 분이 연못 근처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분 후 할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목을 감싸주며 물을 찾았어요. 길수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길수 씨, 오늘따라 목이 칼칼하네요. 이 근처 공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길수의 예상이 맞았어요.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도 퍼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집에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그냥 몸이 안 좋아 보이세요. 길수는 할머니를 공원 밖으로 모셨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추가 조사. 할머니를 배웅한 후 길수는
다시 연못 주변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연못 북쪽 가장자리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어요. 땅이 약간 꺼져 있었고 그 부분에서 특히 강한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에 뭔가 묻혀 있어. 길수는 주변을 둘러보고 나뭇가지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봤어요. 몇 센티미터 파자검은 비닐 조각이 나왔습니다. 비닐에서는 더욱 강한 화학 냄새가 났어요. 길수는 즉시 손을 뗐습니다. 이건 위험해. 친구들에게 연락. 길수는 서둘러 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간이 오전 7시였지만 급한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수야? 길수야. 벌써 일어났구나. 공원에 와봐. 지금 당장. 한수의 목소리에 놀람이 담겼어요. 무슨 일이야? 설명하기 길어. 명희하고 동진이도 불러. 이거 심각해. 길수는 전화를 끊고 공원 입구에서 친구들을 기다렸어요.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의 도착. 30분 후 세 친구가 모두 도착했어요. 한수의 얼굴에는 걱정이, 명희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동진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수야, 대체 무슨 일이야? 한수가 먼저 물었어요. 길수는 말없이 죽은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친구들을 안내했어요. 그들이 현장을 직접 보는 게 빠를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명희가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과학자인 그녀의 눈에는 이 광경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야. 동진이 중얼거렸어요. 도시 계획 일을 했던 그는 이런 환경, 오염 사례를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현장 분석. 내 친구는 죽은 나무들 사이에 둘러서서 상황을 분석했어요. 길수가 발견한 파이프 조각과 비닐 조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봐. 이건 분명히 누군가 묻은 거야. 명희가 무릎을 굽혀 흙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과학자의 눈으로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흙 색깔이 완전히 변했어. 이건 화학물질이 스며든 거 확실해. 한수는 주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즉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냄새 정말 몸에 안 좋아 보여. 동진이는 연못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연못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연못 조사. 네 사람은 함께 연못으로 향했어요. 길수가 아침에 발견한 것들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명희가 연못물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과학자로서의 직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물 정말 이상해. 기름 성분이 떠 있고 색깔도 탁해. 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놀았다고 했지? 이런 물에 손이라도 담갔다면.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이들의 이상 증상과 이 오염된 환경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긴급 대책. 길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장 이 공원을 폐쇄해야 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동진이 망설였어요. 증거가 부족해. 공무원들이 믿어줄까? 명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증거를 만들어야지. 과학적인 증거를. 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새로운 결심. 내 친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각자의 눈에는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길수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화재 현장을 다녔는데 이런 걸 그냥 넘어갈 순 없어. 명희가 흙이 묻은 손을 털며 대답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평생 물과 흙을 연구했는데 이런 오염을 보고만 있을 순 없어. 한수의 목소리에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프고 있어. 우리가 도와야 해. 동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류 조사는 내가 맡을게. 분명히 숨겨진 게 있을 거야. 계획 수립. 길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움직여야 해.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자. 명희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각자 할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게 좋겠어. 한수가 제안했어요. 네 사람은 공원을 떠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저 아름다웠던 공원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어요. 진실을 밝혀내고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길수는 마지막으로 죽은 나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어. 30년 동안 쌓은 경험을 모두 써서라도. 용두동 황혼탐정단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길수의 발견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거였어요.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한 그들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의 다짐. 동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길수가 발견한 공원의 끔찍한 상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5년 동안 시청에서 도시 계획 일을 했던 그였습니다. 수많은 개발 사업과 인허가를 담당했었죠. 분명히 서류에 흔적이 있을 거야. 동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런 환경 오염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과거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새벽 4시 동진은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어요. 오늘은 진실을 찾아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온라인 자료실 접속. 동진은 시청 온라인 자료실에 접속했어요. 비록 은퇴했지만 시민 열람용 계정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검색창이 나타났어요. 그는 용두 공원이라고 입력했습니다. 클릭. 수십 개의 파일이 목록에 나타났어요. 동진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5년 동안 단련된 그의 눈이 중요한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용두 공원 조성 계획서, 토지 매입 승인서, 환경 영향 평가서. 하나씩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혹. 2010년 용두 공원 조성 계획서를 열어봤어요. 공원 설계도와 예산 계획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져 있었어요. 토양조사 보고서가 없네. 동진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공원을 만들 때는 반드시 토양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특히 용두동처럼 오래된 지역에서는 더욱 중요했어요. 과거에 무슨 시설이 있었는지, 토양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중요한 보고서가 목록에 없었어요. 더 깊은 조사. 동진은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토양조사, 환경조사, 부지조사. 여러 단어로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요. 용두 공원 부지 기초 조사 보고서 2009년.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건 짧은 메시지였어요. 파일이 손상되어 열 수 없습니다. 동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동진의 과거. 동진은 의자에 기대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35년 전 시청에 막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개발 사업에서 환경조사 보고서가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건설 회사가 돈을 주고 공무원을 매수한 사건이었어요. 그때처럼 또 누군가 서류를 조작한 건가? 동진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쌓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우회 경로 찾기. 동진은 직접적인 서류 대신 간접적인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용두공원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예산 승인서, 설계 변경서, 공사 진행 보고서, 그리고 2010년 3월 작성된 공사 일정 변경 신청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토양정화 작업 3개월 일주일로 단축. 동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토양정화 작업을 3개월에서 일주일로 줄였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더 큰 의혹. 동진은 서둘러 관련 서류를 더 찾아봤어요. 공사비 변경 내역서에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토양정화 예산이 15억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15억이 2천만 원으로? 이건 정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냥 흙만 덮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범죄였습니다. 승인자 확인. 동진은 누가 이런 변경을 승인했는지 확인해봤어요. 서류맨 아래 승인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 부장. 이 사람 아직 시청에 있나? 동진은 시청 직원 명단을 검색해봤어요. 하지만 김 부장이라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15년 명예퇴직이라는 기록만 있었어요. 의심스러웠어요. 보통은 정년까지 일하는데 일찍 그만뒀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설 회사 추적. 동진은 공원공사를 맡은 건설 회사도 조사해봤어요. 대한종합건설이라는 회사였습니다. 회사 등록 정보를 찾아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용두공원 공사가 끝난 직후인 2011년에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공사 끝나자마자 회사를 없앴다고? 이건 명백히 뭔가를 숨기려는 행동이었어요. 동진의 직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 동진은 서둘러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오전 8시였지만 이건 늦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수야? 동진아, 벌써 일어났구나. 중요한 걸 발견했어. 지금 당장 경로당으로 와줄래? 한수의 목소리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급해? 15년 전에 뭔가 큰일이 있었어. 서류가 조작되어 있어. 전화 너머로 한수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가겠어. 길수하고 명의도 부를게. 경로당에서의 만남. 30분 후. 내 친구가 경로당에 모였어요. 동지는 노트북을 들고 와서 발견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토양정화 예산이 15억에서 2천만 원으로 줄었어. 길수가 화면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건 완전히 속임수잖아. 명의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요. 그럼 15년 동안 오염물질이 그대로 묻혀 있었다는 거네. 한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픈 거구나. 더 많은 증거들. 동지는 계속해서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사라진 토양 조사 보고서. 갑자기 사라진 건설회사. 일찍 퇴직한 공무원.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조직적인 범죄야. 길수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돈을 아끼려고 시민들의 건강을 희생시킨 거지. 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동진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봐. 예산 절감으로 7억 원을 아꼈다고 되어 있어.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뻔하지. 숨겨진 진실. 동진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공사 관련 회계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기 봐. 공사비. 지급 내역인데 실제로는 정화 작업을 전혀 안 했어. 화면에는 허위로 작성된 공사 내역이 나와 있었어요. 토양 정화 작업을 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거였습니다. 그럼 오염된 흙 위에 그냥 공원을 만든 거네? 한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맞아. 15년 동안 시한폭탄이 묻혀 있었던 거야. 동진의 분노, 동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정행위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공직자의 윤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그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내겠어. 동진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단서. 동진은 관련 업체들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추적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대한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2011년에 신화개발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지금도 용두동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만 바꿔서 계속 장사하고 있었어. 친구들의 얼굴에 경악이 스쳤어요. 길수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이런 나쁜 놈들이. 현재까지의 추적. 동진은 신화개발의 최근 사업 내역도 확인해봤어요. 놀랍게도 이 회사는 용두동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도 같은 짓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명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다른 지역 아이들도 위험한 거네. 한수가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어요. 이걸 그냥 둘 순 없어. 법적 대응 방안. 동지는 35년 동안 쌓은 행정, 경험을 총동원했어요.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모든 증거를 정리해야 해. 검찰에 고발하려면 완벽한 자료가 필요해. 그는 발견한 서류들을 하나씩 인쇄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청과 시청에도 알려야 하고 언론에도 제보해야 해. 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런 건 공개되어야 해. 시민들을 위한 의무. 동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5년 동안 시민들을 위해 일했던 그였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 한수가 동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동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찾아낸 거잖아. 맞아. 오히려 고마워해야 해. 명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완벽한 증거 수집. 동진은 마지막으로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빠뜨린 증거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산 조작 증거, 허위 보고서, 사라진 회사, 연결된 새 회사. 그는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행동에 옮길 때야.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계획. 동진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이제 각자 역할을 나누자. 내가 현장 증거를 더 수집할게. 길수가 먼저 말했어요. 나는 과학적 분석을 담당할게. 명희가 이어서 말했어요. 한수는 아이들 건강 상태를 계속 확인해줘. 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는
이 서류들을 정리해서 공식 고발장을 만들겠어. 동진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정의를 위한 싸움. 내 친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각자의 얼굴에는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진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35년 동안 공직자로 살면서 이런 부정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용두동 황혼 탐정단의 세 번째 조사가 끝났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벌어진 거대한 부정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낼 사람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동진은 마지막으로 용두공원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아름다운 공간 아래에 이런 더러운 비밀이 숨어 있다니.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나올 거였습니다. 과학자의 직감. 명희는 동진이 발견한 서류들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5년 동안 물과 흙을 연구한 과학자로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적 증거를 찾을 차례야. 그녀는 작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가방 안에는 간단한 측정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 조사용 장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학자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과거. 30년 전 젊은 연구원이었던 명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하수 오염을 조사했어요. 공장에서 흘러나온 독성 물질들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명희는 현장에 가서 직접 물과 흙을 분석했습니다. 때로는 장비 없이도 냄새와 색깔만으로 오염 물질을 찾아내기도 했어요. 코와 눈이 가장 정확한 센서야. 스승이 해준 말이었어요. 명희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길수가 설명한 공원의 상황을 들으며 명희의 직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의 출발. 오전 9시 명희는 용두공원에 도착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어제 한수가 부모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을 돌린 덕분이었어요. 명희는 먼저 길수가 발견한 죽은 나무들 쪽으로 향했어요.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확실히 화학 냄새네. 35년 동안 단련된 그녀의 코가 반응하고 있었어요. 이건 자연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분석. 명희는 죽은 나무 뿌리 근처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한 줌 떠서 코에 가져갔습니다. 순간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건 유기용제 냄새야. 명희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유기용제는 매우 위험한 화학 물질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해로웠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플라스틱 통을 꺼내 흙 샘플을 담았어요. 나중에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였습니다. 물 분석 준비. 다음은 연못물을 조사할 차례였어요. 명희는 연못 가장자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물 표면에 기름 같은 것이 둥둥 떠 있었어요. 햇빛에 비쳐서 무지개 색깔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름 성분이야. 명희는 작은 유리병을 꺼내서 연못물을 떠냈어요. 물 색깔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탁하고 이상한 색깔이었어요. 간이 테스트. 명희는 가방에서 작은 시약병들을 꺼냈어요. 피 측정 시약과 중금속 검출 시약이었습니다. 먼저 피를 측정해봤어요. 시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자 물이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산성이 너무 강해. 정상적인 연못물은 중성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 물은 강한 산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금속 검출 시약을 넣어봤어요. 충격적인 결과 시약을 넣자마자 물이 진한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명희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구리가 검출됐어.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구리 농도가 이 정도로 높다는 건 산업 폐기물이 섞여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명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도 이 정도로 심각한 오염은 몇 번 보지 못했거든요. 더 정밀한 분석. 명희는 다른 시약도 사용해봤어요. 유기용제, 검출용 시약이었습니다. 물에 시약을 넣자 즉시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염화 계열 유기용제까지. 이제 확실했어요. 이 연못에는 여러 종류의 위험한 화학물질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희는 결과를 노트에 적으며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이런 물에 손을 담갔다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양 깊이 분석. 명희는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땅을 조금 더 깊이 파봤어요. 작은 삽으로 30cm 정도. 타자검은 진흙이 나왔습니다. 이 진흙에서는 더욱 강한 화학 냄새가 났어요. 여기가 진짜 오염원이군. 명희는
이 검은 진흙도 샘플로 채취했어요. 냄새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명희의 분노, 샘플을 채취하면서 명희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5년 동안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누군가 돈을 아끼려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환경과 시민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명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추가 조사 지점. 명희는 공원 전체를 돌아다니며 다른 오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연못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도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염이 더 넓게 퍼져 있어 그녀는 여러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했어요. 총 8개 지점에서 물과 흙을 수집했습니다. 모든 샘플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화학물질 오염이 공원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오후 2시 명희는 분석 결과를 들고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한수가 먼저 물었어요. 명희는 말없이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어요.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변한 시약병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게 뭐야? 길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구리, 염화 계열 유기용제, 강산성 물질. 명희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원 전체가 오염되어 있어. 결과, 설명. 명희는 친구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기 봐. 이 파란색은 고의로 검출됐다는 뜻이야. 정상보다 100배 이상 높은 농도야. 동진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100배라고? 그리고 이 보라색은 염화, 메틸 계열유기 용제가 나왔다는 거야. 이건 정말 위험한 물질이야. 한수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픈 거구나. 과학적 근거 제시. 명희는 노트북을 켜서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염화 메틸 계열 물질은 피부와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민감하게 작용해. 화면에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자료가 나타났어요. 이 정도 농도에 노출되면 기침, 발진,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게 당연해. 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본 증상들이 다 이것 때문이구나. 더 큰 위험성. 명희는 더 심각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야. 계속 노출되면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어떤 증상? 한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간 손상, 신장 손상, 심하면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친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야. 긴급성, 강조. 명희는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이 공원을 폐쇄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루라도 늦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아플 거야. 동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희 말이 맞아. 이건 공중보건 위기야. 추가 분석 계획. 명희는 가져온 샘플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샘플들을 대학 연구실에 가져가서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볼게. 어디로 가져갈 건데? 길수가 물었어요. 내가 예전에 일했던 환경연구소에 아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정확한 농도를 측정해 줄 거야. 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얼마나 걸릴까? 23일이면 결과가 나올 거야. 과거의 경험.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2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화학 공장에서 폐수를 몰래 땅에 묻은 사건이었어요. 그때도 아이들이 먼저 아프기 시작했었습니다. 명희가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낸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때처럼 또 이런 일이. 명희의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책임감. 명희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35년 동안 환경을 연구한 이유가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야. 그녀의 목소리에 사명감이 담겨 있었어요. 시민들을 지키는 게 과학자의 의무야. 길수가 명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생 많았어.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 다음 단계 논의. 내 친구는 다음에 할 일을 논의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해. 동진이 말했어요. 환경청, 시청, 보건소, 모든 곳에 알려야 해.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학적 데이터도 함께 제출할게. 한수가 제안했어요. 언론에도 알리는 게 좋겠어. 시민들을 위한 경고. 명희는 급하게 말했어요. 그 전에 먼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해. 당분간 공원에 오지 말라고. 어떻게 알릴까? 길수가 물었어요. 일단 경로당 게시판에 공지를 붙이고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자. 한수가 제안했어요. 동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는 시청에 연락해 볼게. 과학자의 다짐. 명희는 샘플이 든 가방을 단단히 잡았어요. 이 작은 병들 안에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데이터로 증명해내겠어. 그녀의 눈에는 과학자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35년 동안 쌓은 전문성을 총동원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사랑. 명희는 창밖의 용두공원을 바라봤어요. 오염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 공원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친구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학의 힘. 명희는 시약병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과학이 진실을 밝혀내는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35년 동안 믿어온 철칙이었어요. 이제 그 과학의 힘으로 용두동을 구해야 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명희가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 과학적 증거, 행정적 자료, 현장 조사, 의학적 판단. 우리에게는 모든 게 있어. 한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라 용두동 황혼탐정단이잖아. 용두동 황혼탐정단의 4번째 조사가 끝났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과학적인 증거까지 있었습니다. 명희의 전문성이 사건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었어요. 진실을 향한 그들의 여정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오염된 공원 아래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밝혀낼 사람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곳. 밤 9시. 내 친구가 경로당에 다시 모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수가 발견한 아이들의 이상 증상 기록, 길수가 찾아낸 현장의 물리적 증거들, 동진이 파헤친 15년 전에 조작된 서류들, 그리고 명희가 분석한 과학적 데이터까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어. 동진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어요. 용두 공원의 상세한 지도였습니다. 모든 오염 지점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 연못의 비밀. 동진은 빨간 펜으로 지도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길수가 발견한 죽은 나무들의 위치. 명희가 오염 물질을 검출한 지점들을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모든 선이 한 곳에서 만났어요. 공원 중앙의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역시 그곳이야. 명희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요. 내가 조사했을 때도 연못 근처에서 가장 높은 오염도가 나왔어. 길수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그럼 그 연못 밑에 진짜 증거가 있다는 거네. 한수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지? 연못물도 오염되어 있는데. 위험한 계획. 동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없어. 야간에 조사하는 게 좋겠어. 명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해. 오염 물질에 직접 노출될 수도 있어. 하지만 길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해야 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사람들이 믿어줄 거야. 네 사람의 시선이 서로 마주쳤어요. 각자의 눈에는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조심스럽게 해보자. 야간 탐사 준비. 명희는 집에서 보호 장비들을 가져왔어요. 고무장갑, 마스크, 보호복까지 준비했습니다. 이걸 입고 해야 해.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돼. 길수는 손전등과 작은 삽을 준비했어요. 30년 동안 화재 현장을 조사하며 사용했던 도구들이었습니다. 동진은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모든 걸 사진으로 기록해야 해. 나중에 증거로 쓸 거야. 한수는 응급처치 도구를 챙겼어요. 혹시 모르니까. 침묵의 연못으로. 밤 10시 30분. 4사람은 조용히 공원으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공원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곳이 지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연못 근처에 도착하자 이상한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야. 길수가 손전등을 연못 위에 비췄어요. 물 표면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게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발견. 명희가 연못 가장자리를 천천히 살펴봤어요. 보호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물속에서 삐져나온 플라스틱 조각이 있었어요. 길수가 삽으로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어요. 몇 센티미터 파자 더 큰 플라스틱 통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동진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용제통이야. 충격적인 진실. 길수가 더 파자 여러 개의 플라스틱 통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달랐지만 모두 화학물질을 담았던 용기들이었습니다. 명희가 손전등을 비춰보니 통들 위에 글씨가 써져 있었어요. 염화메틸, 아세톤, 벤젠.
모두 위험한 화학물질들의 이름이었어요. 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걸 연못 밑에 묻었다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범죄였어요. 더 깊은 비밀. 길수가 더 깊이 파자검은 비닐로 덮인 거대한 덩어리가 나타났어요. 이건 뭐지? 비닐을 걷어내자 끔찍한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검은 진흙 같은 것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명의가 가니 측정기로 확인해 보니 오염도가 엄청났어요. 이건 정화해야 할 오염토를 그냥 비닐에 싸서 묻은 거야. 동진이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5년 동안 이런 게 여기 묻혀 있었다는 거야? 범죄의 증거. 더 조사하자 용재통들 사이에서 중요한 증거가 나왔어요. 플라스틱으로 쌓인 서류 뭉치였습니다. 동진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공사 관련 문서들이었어요. 대한종합건설, 토양, 정화 작업 내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니 실제로는 정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렸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건 결정적 증거야. 동진의 목소리에 흥분이 담겨 있었어요. 추가 증거 수집. 한수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말했어요. 다른 곳도 확인해보자. 네 사람은 연못 주변을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곳에서 비슷한 플라스틱 통들과 오염토가 발견되었습니다. 명의가 샘플을 더 채취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야. 길수가 마지막으로 큰 용재통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것들을 보면 누구라도 믿을 수밖에 없어. 위험한 순간 갑자기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공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는 것 같아. 한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사람은 서둘러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중요한 서류와 용재통 일부. 그리고 사진들을 챙겼습니다. 빨리 가자. 길수가 서두르며 말했어요. 다행히 차는 공원을 지나쳐 갔어요. 하지만 네 사람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의 정리. 새벽 1시. 네 사람은 경로당으로 돌아왔어요. 테이블 위에 발견한 증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오염된 용재통들, 검은 진흙 샘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부 문서들까지. 동진이 카메라에서 사진들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완벽해.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명의가 샘플 병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과학적 증거도 충분하고. 보고서 작성. 동진은 즉시 컴퓨터를 켜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쌓은 행정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용두공원 토양오염 은폐 사건 고발장. 제목부터 강렬했어요. 동진은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15년 전 조작된 서류, 오늘 밤 발견한 물리적 증거, 명의의 과학적 분석 결과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공식, 신고 준비. 새벽 3시 보고서가 완성되었어요. 총 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한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검찰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거야. 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경청에도 보내야 하고 시청에도 보내야 해. 명의가 제안했어요. 언론에도 제보하자.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 동시 다발 공개. 동지는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했어요. 각각 다른 기관에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청, 환경청, 시청 환경국, 그리고 지역 신문사까지. 한수가 말했어요. 모든 곳에 동시에 보내는 게 좋겠어. 그래야 누구도 숨길 수 없어. 맞아. 한 곳에서 묻히면 다른 곳에서라도 처리될 거야. 길수가 동의했어요. 언론, 제보. 명의는 지역 신문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전에 환경 오염 기사를 함께 작업했던 기자였습니다. 김 기자님, 중요한 제보가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기자의 관심 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용두공원에서 15년 동안 숨겨진 환경 오염 사건이 있었어요. 기자는 즉시 관심을 보였어요. 자세한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공개의 순간 아침 7시 동지는 작성한 보고서를 각 기관에 동시에 발송했어요. 이메일로도 보내고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대단한 사건이네요. 당장 기사로 내보겠습니다. 오후 2시 환경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긴급 조사팀을 파견하겠습니다. 오후 4시 시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즉시 공원 폐쇄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폭발적 반응. 저녁 뉴스에서 용두공원 사건이 톱뉴스로 보도되었어요. 용두공원 지하에 15년간 묻혀있던 독성 폐기물. 화면에는 네 사람이 밤에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용재통들과 오염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 친구는 경로당에서 뉴스를 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해냈구나. 한수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범인들의 몰락. 이틀 후 검찰에서 대한종합건설 전 대표와 당시 담당 공무원을 소환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15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리가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산 15억 원을 횡령하고 시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길수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시민들의 반응. 용두동 주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동시에 드러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위험한 곳에서 놀았다니. 15년 동안 속았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내 어르신들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했어요. 어르신들이 아니었다면 계속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공원 정화 계획. 시청에서는 즉시 공원 정화 계획을 발표했어요. 전문 업체를 통해 완전한 토양 정화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명의가 시청 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제대로 된 정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릴게요. 황혼탐정단의 명성. 용두동 황혼탐정단의 활약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실버탐정단, 노인탐정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에 대한 상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유명해졌네.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용두공원은 완전히 폐쇄되어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대형 굴삭기들이 오염된 흙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묻혀있던 독성 물질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났어요. 내 친구는 공원 울타리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동진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 길수가 어깨를 펴며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 명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을 거야. 한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 용두동 황혼탐정단의 첫 번째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1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경험과 지혜, 그리고 정의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침묵의 연못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어요. 진실이 세상에 외쳐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의 아침, 따뜻한 봄 햇살이 용두 경로당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한수는 늘 하던 대로 차를 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풍경이 보였어요. 용두공원에는 대형 굴삭기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6개월간의 정화 작업이 끝나고 공원이 다시 열린 지 한 달이 지났거든요. 정말 깨끗해졌구나. 한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공원 곳곳에는 새로 심은 나무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못 주변에는 정화 기능이 있는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변화된 아이들, 경로당 문이 열리며 민준이가 뛰어들어왔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수 할아버지, 민준이의 얼굴은 건강하게 빛났어요. 손등의 발진도 사라졌고 기침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한수는 습관적으로 민준이의 손을 잡고 맥을 짚어봤어요. 우와, 정말 좋아졌구나. 맥박이 안정적이고 건강했어요. 6개월 전의 불안한 맥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공원에 나무 심는 거 도와드릴까요? 그래. 그럼 다른 할아버지들도 불러야겠네. 특별한 프로젝트. 오늘은 용두공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과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정화식물을 심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명희가 제안한 것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면 더 의미가 있을 거야. 그녀의 과학자적 지식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합쳐진 아이디어였습니다. 길수와 동진도 즉시 찬성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세대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준비하는 마음. 오전 10시 내 친구가 공원에 모였어요. 손에는 작은 화분들과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준비한 식물들은 모두 공기, 정화 기능이 뛰어난 종류들이었어요. 이 식물들은 토양의 독성 물질을 흡수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줘. 그녀가 설명하며 식물들을 하나씩 소개했어요. 해바라기는 중금속을 빨아들이고 버드나무는 유리용제를 분해해줘. 한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식물도 치료를 하는구나. 아이들의 도착. 오전 10시 30분. 용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30명이 도착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공원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날이에요.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민준이가 한수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세대 간 협력, 길수가 아이들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심는 이 나무들이 앞으로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30년 넘게 사람들을 구해왔던 소방관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동진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심으면 가장 효과적일 거야. 35년간 도시 계획을 해온 그의 전문성이 빛났습니다. 명희는 아이들에게 식물의 특성을 알려줬어요. 이 식물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줘. 함께 심는 희망. 한수는 민준이와 함께 첫 번째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죠? 민준이가 작은 손으로 삽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한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아파서 힘들어했던 아이가 이제는 건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길수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나무를 심는 거예요? 8살 수진이가 물었어요. 나무가 우리를 지켜주거든. 나쁜 것들로부터 말이야. 길수의 대답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학, 교육의 현장. 명희는 아이들에게 흙의 신비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이 흙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제는 건강한 냄새가 나죠? 아이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흙 냄새를 맡았어요. 정말요? 이상한 냄새가 안 나요. 한 아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명희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35년간 연구한 지식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흙은 완전히 깨끗해졌어. 동진의 설명. 동진은 아이들에게 공원의 새로운 설계에 대해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길을 따라 걸으면 공기가 더 맑아져요. 그가 가리킨 길에는 공기 정화 식물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설계하신 거예요? 한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동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특별한 연못. 아이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곳은 새로 만들어진 연못이었어요. 예전에 오염된 연못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맑은 물에는 수련이 피어 있었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와,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졌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연못을 들여다봤어요. 한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한 곳이 됐구나. 6개월 전만 해도 독성 물질로 가득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언론의 관심. 오후 2시경. 지역 TV 방송국 기자가 도착했어요. 용두동 황혼 탐정단의 봉사활동을 취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두동 황혼 탐정단 여러분. 기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내 친구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행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수의 인터뷰. 기자가 한수에게 마이크를 향했어요. 6개월 전 이곳은 아이들이 아플 정도로 오염된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나무를 심는 희망의 장소가 됐어요. 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카메라가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았어요. 전국적 반향. 용두동 황혼 탐정단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다른 지역의 경로당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실버 탐정단. 황혼 수호대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어르신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길수가 뉴스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퍼져나가는구나.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일이야.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 상을 받다. 한 달 후. 내 친구는 시청에서 열린 시민상 시상식에 참석했어요. 용두동 황혼 탐정단에게 환경보호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시장이 직접 상장을 전달했어요. 네 사람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상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동진이 수상소감을 말했어요. 용두동 모든 주민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새로운 의뢰. 상을 받은 후 내 친구에게는 새로운 의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동네 하천에도 이상한 거품이 생겨서요. 우리 아파트 지하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전국 각지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상담 요청이 쏟아졌어요. 명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바빠지겠네. 지식의 전수.
내 친구는 다른 지역 어르신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전수하기 시작했어요. 한수는 의학적 관찰법을, 길수는 현장조사법을, 명희는 과학적 분석법을, 동지는 행정자료조사법을 가르쳤어요. 경험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한수가 다른 지역에서 온 어르신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평생 쌓은 지식을 나누는 거죠. 아이들의 편지, 용두 초등학교 아이들로부터 감사 편지들이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공원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어요. 고마워요, 민준이. 우리 동네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수진이. 편지를 읽으며 내 친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길수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1년 후의 공원. 1년이 지난 용두공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저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랐고 연못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매일 뛰어놀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공기는 맑았고 물은 깨끗했습니다. 명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과 토양을 검사했지만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완벽하게 복원됐어. 그녀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지역사회의 변화, 용두동 전체가 달라졌어요. 주민들은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르신들의 역할도 새롭게 인식되었습니다.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젊은 부모들이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했고 학생들이 과제 도움을 받으러 오기도 했어요. 세대 간 소통이 활발해졌어. 한수가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새로운 사건들, 용두동 황혼 탐정단에게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들이 의뢰되었어요. 실종된 반려동물 찾기, 아파트 소음 문제 해결, 불법 주차 신고, 크고 작은 일들이었지만 모두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내 친구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우리가 진짜 탐정이 된 것 같아. 길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삶의 의미. 어느 저녁 내 친구가 경로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동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매일이 바빠.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가 든다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한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아. 후배들의 등장. 최근에는 50대 조기 은퇴자들도 탐정단에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더욱 강력한 팀이 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새로 합류한 전직 변호사가 말했어요. 길수가 어깨를 펴며 대답했어요. 경험을 나누는 게 우리 역할이지. 정한수의 깨달음. 한수는 매일 아침 공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0년 넘게 한의사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지만 이번 일은 특별했습니다. 개인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치료한 것이었어요. 의사의 역할이 이런 것도 있구나. 그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사명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늙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누적된 세월의 경험이 때로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 해가 지고 있었어요. 용두공원에서는 아이들의 마지막 놀이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리가 지킨 거야. 길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명희가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지. 동진이 다짐하듯 말했어요. 한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람은 버림받지 않아. 나이가 들어도 은퇴해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어. 새로운 아침. 다음 날 아침. 한수는 다시 경로당에서 차를 우렸어요. 창밖으로는 맑고 깨끗한 용두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용두동 황혼 탐정단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어요. 한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황혼 탐정단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침묵의 연못 사건은 끝났지만 용두동 황혼 탐정단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용두동에는 희망찬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